설탕 대신 초콜릿을 넣어서 거의 달지 않은 쿠키예요. 이 쿠키를 먼저 만들어서 구운 다음에 그 쿠키를 가지고 바다 크런치 같이 섞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쿠키는 미리 제가 요 배합대로 그냥 다 섞어서 슈크레 만들듯이 만드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초콜릿 넣을 때 온도만 잘 생각을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초코 온도는 보통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사이에 버터에 넣었을 때 안 굳어지는 정도까지 온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는 한 160도 얇게 구웠어요. 한 5mm 정도 제가 펴준 다음에 160도 오븐에 한 20분 정도, 뭐 20분에서 30분 정도 사이로 구웠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두 번째 크런치 프랄린 아몬드라는 배합에, 여기 보면 아몬드 프랄린, 또 헤즐넛 프랄린이 있고 아몬드 프랄린이 있는데, 아몬드 프랄린이나 그리고 카카오 버터 밀크 초콜릿 다 같이 들어가서 녹여 있어요. 요건 중탕을 하시면 되고, 일단 쿠키는 봉지에 넣고 그냥 파우더 정도로 만드시면 돼요. 이게 되게 단단한 쿠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크루스티앙을 같이 넣을게요. 레이저 초콜릿? 레이저? 아마 이런 온도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47도예요. 이런 작업들은 많이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드셔보시면 조금 식감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스푼, 여기 보시면 12cm에 66g. 제가 케이크 만들 때 일단은 높이도 그렇고 두께를 일단 그려보고 그 두께에 맞게끔 센치를 맞춘 다음에 제가 모양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케이크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잘랐을 때 어떤 단면이 나오는 것도 중요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들이 어떤 양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램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 요 12cm 사이즈에는 요 그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본인들이 좀 많다 싶으시면 바꾸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배합이 내장 배합은 아닙니다. 예. 요거는 조금 많은 양을 적어 둔 거고, 제가 지금 하는 배합은 딱 내장분 맞춰서 제가 했기 때문에, 요건 스푼으로 얇게 펴주시면 돼요. 지금 틀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케이크를 만들다 보니까
이 틀 자체는 원래 다른 케이크 때 썼던 틀인데 높이가 안 맞아서 얇은 그 무스 필름지를 사용을 해서 높이를 높여서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 요 높이가 한 4cm 정도로 잘랐어요. 12cm 틀에 높이 4cm로. 근데 마지막 스펀지를 올리게 되면 조금 높아지는데, 요거는 금방 굳어요. 금방 굳기 때문에 그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냉에다가 살짝만 굳힐게요. 제가 계속 준비를 하면서 계산을 했거든요. 요거 몇 분, 요거 몇 분이라는 거를. 요건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건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인덕션이에요. 인덕션. 근데 인덕션에 온도계가 달려있는 건 없죠. 얘는 온도계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온도도 여기 디지털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초코도 여기 위에서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작업하기도 굉장히 좋고, 일단 중탕할 때는 중탕용으로 맞춰도 되고, 뭐 시럽 끓일 때는 시럽용으로 해도 되고, 예를 들면 앙글레이즈 할 때는 80몇도를 맞춰 놓고 앙글레이즈를 만들게 되면 타지는 않겠죠. 그 대신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끓는 점까지 올라갈 때 온도를 낮춰서 그 온도까지 맞춰주시면 작업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점은 한국에 안 팔아요. 한국에 안 팔고 제가 미국에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카시스 퓨레 그리고 레몬 주스를 지금 여기다가 같이 넣을 거고, 그리고 설탕도 같이 다 넣을 거예요. 얘는 온도만 올리면 돼요. 젤라틴이 녹일 정도까지만 올리면 되니까. 요거 해서 여기다 넣자. 그래서 살짝 끓였어요 지금. 그 젤라틴을 녹이면 저희는 젤라틴은 골드 젤라틴만 사용을 해요. 골드랑 실버랑 블론즈 세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한국에서는 거의 골드만 쓰시나요? 네. 제가 일본에서는 실버를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지금 골드를 판젤라틴이랑 파우더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블룸 차이죠. 네. 골드가 보통 한 220 정도, 23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골드가 없으신 분들은 그 블룸을 조금 계산을 해서, 실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에서 220 사이니까 200에서 210 정도, 그 정도 퍼센테이지를 생각을 해서 나눠 주시면 돼요. 조금 양을. 그리고 디종 카시스를 넣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리클이고, 이 카시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일단 제품을 만들 때 제가 코멘트를 쭉 봤어요. 여기 참석자분들 코멘트 이렇게 적어주신 거, 어떤 식으로 과자를 만듭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 어떤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요. 제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카시스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고, 유학 때 처음 과자 배웠을 때는 카시스라는 게 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이 작가에 갔을 때 카시스 오렌지라는 술을 마시고 너무 맛있었어 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카시스라는 과일이 있다는 거. 그다음 퓨레는 부아롱 회사의 퓨레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가게에서는 두 가지 브랜드를 사용을 해요. 카시스랑 어디지? 카풀인가? 캡프루트. 그지? 카프리. 그래서 얘도 여기 그램이 있죠? 80g. 80g씩 분할을 할게요. 지금 제가 식을 동안 계란 노른자에다가 설탕을 넣을 거예요. 퓨레로 만드는 앙글레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퓨레는 지금 녹여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퓨레가 A가 있고 B가 있죠. 근데 A로 앙글레이즈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B는 차가운 상태 그대로 지금 냉동 상태 그대로예요. 그래서 뜨거운 앙글레이즈 안에다가 이 차가운 걸 넣어서 그대로 식힐 거예요. 그러면 얘가 녹으면서 온도가 자동으로 내려가겠죠. 리스크가 없네. 지금 여기 안에는 바닐라 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시스 퓨레 자체가 조금 걸쭉하다 보니까 금방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너무 세게 안 올리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금방 인덕션이 안 되는. 안 된다고? 네. 되는데? 녹았던가? 녹았어. 근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양을 작게 만드는 거니까 요 정도 양은 조금 만들기가 힘들긴 해요. 그거 쓴다. 얘를 넣고 다시 한번 계란을 익혀줘야지 살균이 되겠죠.
지금 딱 온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를 바로 집어 넣을 거예요. 젤라틴 어떻지? 젤라틴을 먼저 넣고 퓨레를 넣어 주시면 돼요. 생크림 했지? 생크림 했지? 양이 많으면 이 상태에서 온도가 아직 따뜻한 그 기운이 남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식혀 주시는 게 좋아요. 양이 작아서 이 정도면 금방 식기 때문에 한 35도 정도까지만 내릴게요. 형 안 되시면 응? 안 써도 돼. 작은 거로 해야 돼. 지금 35도가 됐으니까 생크림 농도는 한 이 정도. 뭐 너무 단단하게는 안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무스를 만들 때 농도를 조금씩 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제품은 거품을 좀 많이 홍기를 넣고 싶은 건 이 생크림 자체를 많이 올리고 제품에 따라서 다 달리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보다는 여름이 무스 종류가 많이 저희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안 들려서 네, 이탈리안 머랭은 지금 넣을 거예요. 네. 요 뒤에 있죠? 요 배합 그대로 다 넣을 거예요. 이탈리안 머랭은. 생크림이 안 적혀 있어요? 아, 여기 생크림이 빠졌네.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생크림. 내 배합표 줘봐. 내 배합표. 아니, 내 그거 뭐 프린트한 거 있잖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생크림 양은.
이런 거품 같은 느낌이 나오죠. 저울. 요건 115g 짤게요. 스펀지 주라. 그래서 이 센터만 많이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무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화이트 초콜릿 무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만 스톡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면 작업하시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가게에서 지금 만드는 종류가 거의 기본 15가지 정도는 돼요, 푸티가토가. 근데 그걸 아침마다 다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 가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포켓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아요. 그만큼 짧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아침마다 글라스아즈를 매일매일 뿌리지 않아요, 저희는. 각각 색깔이 다른 글라스아즈를 매일매일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일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걸 좋은 배합이 있어서 그 배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냉동을 해도 광택이 죽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며칠분을 미리 냉동실에 해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꺼내서 데코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할 수 있죠. 지금 여기 시럽은 배합표에 보시면은 30도 봄에 시럽에다가 디존 카시스. 근데 30도 봄에 자체가 보통 물 1000에 혈당이 1350. 그러니까 조금 달아요. 달고 찐득하기 때문에 조금 물로 희석을 했어요. 요 스펀지를 사용을 할 때. 초코 템포 됐나? 예? 초코 템포 됐어? 이거만 응? 미리 템포가 응. 온도는 됐어? 응. 쿠리초코 먼저 하자. 지금 뒤쪽에 보면 바닐라 오팔리스 무스. 오팔리스는 발로나에서 나오는 조금 밀크 맛이 강한 화이트 초콜릿 있죠. 그래서 여기는 계란이 안 들어가요. 요거는 그러니까 우유에다가 바닐라 빈, 그리고 요걸 끓인 다음에 젤라틴을 넣고 그 다음에 초콜릿 부어서
유화를 시키고 마지막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 크림은 설탕이 안 들어간 크림을 휘핑을 해서 오팔리스도 제가 이보아르를 처음에 테스트로 만들어 봤다가 오팔리스로 바꾸게 됐는데, 이게 조금 더 지금 카시스랑 더 잘 맞는 것 같고 또 부드러운 맛이 나오는 것 같아서 보통 개인 좀 작은 업장에서는 초코를 아마 많은 종류를 많이 사용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이 어떤 맛이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아마 경험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최대한 많이 드셔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요. 네. 저는 뭐 카카오바리도 그렇고 뭐 퓨라토스 벨코라데도 그렇고 웬만한 전 제품의 초코는 다 이제 테이스팅을 하고, 저희 미국 가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로나의 한 70%, 80% 제품을 다 사용을 해요. 여러 제품에 나눠서. 네. 그리고 여기는 카카오바리랑 저희는 세 가지를 써요. 카카오바리 제품, 그리고 달로나 제품, 그리고 벨코라데.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품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바닐라빈이 꽤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바닐라빈 요즘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에 젤라틴을 넣을게요. 끓인 다음에 젤라틴을 바로 넣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양이 많을 때 젤라틴 양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젤라틴이 금방 얼음물에서 꺼내서 물기를 짠 다음에 여기다 넣게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여기서 팔팔 끓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온도를 올려 주신 다음에 얘랑 유화를 시켜야지 얘가 잘 녹을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초코를 녹인 다음에 섞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안 녹이는 이유가 이걸 나중에 녹인 초콜릿에다가 유화를 시킨 다음에 온도를 또 내리게 되면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 양이면 지금 있는 양 우유 1000에 초코가 1276이라는 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얘를 녹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양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녹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배합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거는. 채 줄래? 채. 작은 거. 이거 잡고 있죠? 아니, 이거 잡아. 지금 요렇게 해도 45도예요. 제가 지금 얘한테 원하는 온도는 오늘 요 배합에는 제가 한 25도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보통 초콜릿 무스 할 때 한 35도, 34도 그 정도가 제일 베스트인데 배합 자체에 생크림이랑 전체적인 수분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 무스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배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으로 제가 과자를 만들 건데 무스를 먼저 분할을 하고 거기 위에다 아까 만든 센터를 위에다 넣을 건데, 얘가 너무 부드럽게 되면 센터가 무겁기 때문에 바닥까지 깔아앉아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차갑게 가지고 갈 거예요. 얘는 조금
얼음을 대고 아니, 안 빠진다. 식혀줄게. 여기 지금 아까 무스 가나시 만든 데다가 디종 바닐라를 제가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바닐라 무스이기 때문에 그냥 초코만 딱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카카오 버터의 그런 맛도 조금 있고 그래서 여기는 술을 조금 더 가미한 부분도 있어요. 쇼트케이크에 여기 배합에는 안 적혀져 있지만 거기도 우유 대신 여기에 있는 디종 밀크인가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버터의 느끼함이나 이런 거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금 30도 정도인데 조금만 더 식힐게요. 무스가 너무 부드럽게 되면 센터를 위에 놓았을 때 얘가 너무 부드러우면 바닥에 깔아앉아 버려요. 이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딱 넣어서 이렇게 스탑이 돼야 되는데 얘가 너무 묽게 되면 그냥 넣자마자 바닥까지 쑥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차가운 상태에서 생크림이랑 섞었을 때 그 농도가 되려면 온도를 조금 더 내려주는 게 아니면 이 상태에서 섞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기다려줘요. 얘가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젤라틴이 어느 정도 점성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 시간을 언제 벌 건지를 좀 더 빨리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26도 정도니까 지금 한번 해볼게요. 얼음 쓸 거다 이따가 촉촉해 갈 때. 저는 올리커라는 회사를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아서 친구가 이야기를 해줘서 소개를 받고 제가 사용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저희는 만족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싫으면 진짜 안 쓰거든요. 재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고 일단 제일 좋은 재료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게 너무 편해요. 저는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정도 해도 묽죠. 굉장히 묽어요 얘가. 그래서 틀을 미리 굳혀 놓은 거예요. 얘를 그냥 상온에 뒀던 틀에다가 하게 되면 내가 무스를 부었을 때 묽기 때문에 이 사이로 튀어나오겠죠. 아니면 여기에 바닥에 랩을 싸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이게 딱 4등분이기 때문에 그램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당 290g. 이건 제가 4등분이기 때문에 높이로 할게요. 여기 안에 끼울 건데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가 묽으면 바닥까지 그대로 쑥 내려가요.
시간이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얼릴 거예요. 이게 이제 하루는 끝났어요. 네, 하루는 이렇게 끝나서 얼린 다음에 저희가 데코는 초코 피스토레를 뿌려요. 네. 피스토레 배합은 저희는 1대1로 해요. 초콜릿 1에 카카오버터 1. 거기에 색소를 조금 섞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데코를 할 건데 요런 색깔을 만든 거예요. 저희는 핑크색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따가 제가 데코를 할게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하트는 저희 가게에 있는 글라사주에다가 무스를 조금 양을 조금 많이 해서 하트 틀에다가 같은 바닐라 무스를 짜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데코용으로 제가 빼둔 거니까.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몰드로 이제 피스로 팔려고. 얘는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이 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나중에 잘라서 단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동그란 그 구 모양의 실리콘 그 틀을 사용을 해서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스를 거기다가 넣고 무스를 넣고 나머지 부분에다가는 그 아까 만들었던 카시스 젤리 쥬레를 위에다가 조금 넣고, 그래서 먼저 센터를 만들어 둔 다음에 스폰지만 제일 마지막에 따로 제일 바닥에 끼운 거예요. 그리고 크런치 프라린 아몬드는 동그랗게 만들어서 바닥용으로 만든 거고. 이것도 이따가 데코를 같이 할게요, 제가. 얘는 더 작은 거를 흰색으로 제가 초코 스프레이를 뿌린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광택만 내면 조금 얘도 피스톨에 밋밋할 것 같아서 하나만 광택 내고 나머지는 조금 다르게. 원래 하루 정도 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좋아요. 저희는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요. 요거는 조금 다른 틀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동그란 거 말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꽂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쉬워서. 이렇게.
페인트. 고리 초코 가져. 고리 초코. 아, 큰 것만 내릴까요? 아, 저거. 이거는 이렇게 되고.